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정력학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력학은 물리학의 한 분야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력학하고 정력학은 F는 ma라는 기본적인 법칙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력학과 동력학을 나눕니다. 정력학은 어떻게 보면 이 매스는 있지만은 A라는 즉 가속도가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 학문을 다루는 게 정력학이라고 보면 되고요. 가속도가 있는 경우에는 동력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F는 ma라는 물리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정력학은 벡터를 계산하는 즉 기하학과 벡터를 배경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고 동력학은 기하학과 정력학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 위에다가 미적분이 포함되는 그런 형태로 해석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태에서 상대적 위치, 개들의 개들의 상대적 위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배우게 될 강체라는 개념에서 나올 건데 물체의 어떠한 위치, 상대적인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변동하지 않는다. 즉 변화가 없는 그 구성품 자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고 하는 그런 상태의 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다. 그리고 정지 상태 또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속도가 0이라 그랬지 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등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도 정력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력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외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 자체의 매스에 의한 새로운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 순수한 자기 자체의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만 의존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력학은 개가 정지하여 있거나 그 질량의 중심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의 물체를 해석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또한 이 정력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근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이러한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개의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좌표계, 보통 우리가 직교좌표하고 원통형 좌표계 혹은 구형 좌표계가 있겠죠. 그런 좌표계에서 직선과 각도로서 기술되는 어떠한 위치에서의 물체가 차지하는 기하학적 영역이라고 해서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스페이스. 그 공간은 결국은 기하학적 단위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길이나 위치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길이는 스칼라 양입니다.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스칼라와 벡터라는 얘기 나오지만 위치는 벡터입니다. 벡터. 얘는 위치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보통 위치 벡터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멀리에 있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 있느냐를 말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은 여기서 동남쪽에 있다, 서남쪽에 있다, 혹은 서울에서 부산은 남동쪽에 있다라고 하면 서울이란 기점이 중심측, 즉 좌표의 기준이 되고 그 좌표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위치가 되는 겁니다. 위치는 벡터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연속에 대한 단위이며 정력학에서는 시간은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왜 시간이 포함하지 않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F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F는 ma인데 F하고 A는 벡터량입니다. 즉 이 A라고 하는 곳에 뭐가 들어있냐면 시간의 단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의 단위. 즉 시간이 존재해야만 해석할 수 있는 분야가 동력학이라면 정력학은 시간의 개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중이 일정하게 가해지고 있다면 반복 하중이 아니라면은 그냥 그 상태에서 가해지는 하중에 의해서 어떤 물체가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봤듯이 스칼라 양이고요. 관성력에 대한 단위이고 질량은 어떤 물체에 속하는 물질의 양이다. 물체가 갖고 있는 양이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체에 대한 한 물체의 작용, 다른 물체에 대한 한 물체의 작용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물체가 부딪힐 경우 작용, 반작용력이라고 부릅니다. 작용, 반작용력. 그리고 그 물체가 갖고 있는 매스에 의한 힘도 있습니다. 뭐냐면
중력이라 그러죠. 중력. 근데 둘 다 벡터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용하는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고 크기와 방향, 작용점이 있는 벡터량이라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어떤 양이 벡터량이고 어떤 양이 스칼라 양인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정력학에서는 모든 형태의 해석을 힘을 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힘은 벡터입니다. 즉 크기와 방향을 가진다. 또한 벡터의 특성은 시점과 종점에서의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어느 위치에 옮겨 놓더라도 같은 값을 가진다라는 게 벡터의 특성입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또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문제를 접근하면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왔어요. 질점, 강체, 뉴턴의 1, 2, 3 법칙, 벡터와 스칼라, 힘과 모멘트. 이게 다 정력학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요것만 알면 됩니다. 요것만 알면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질점이라고 하는 것은 파티클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우주를 기점으로 봤을 때 지구는 태양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러면 지구를 우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점으로 보면 됩니다. 질량을 갖고 있는 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고 한 곳에서 모든 질량을 갖고 있고 최적은 없는 형태를 보통 우리가 파티클 질점이라 하는데 크기는 없고 질량만 있는 물체. 그래서 점의 질량으로 점 질량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가끔 질점은 물체의 미세 요소로서 선택이 된다. 나중에 계산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강체는 물체의 질량도 있고 최적도 있다는 겁니다. 물체 내의 상대적인 위치 변형이 무시할 정도로 작을 때 그 물체를 강체로 규정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물체에 힘을 가하면 물체가 변형이 일어나요. 근데 그 변형이 아예 없다라고 가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크기 변동에 비하면 이 물체의 작은 위치 변화는 사실 고려하지 않아도 그 계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그런 걸 강체라 해서 리지드 바디, 굉장히 단단한 물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력학은 변형 상태에 놓인 강체에 작용한 외력을 계산한 것을 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뉴턴의 1법칙, 2법칙, 뉴턴은 F는 ma라는 뉴턴의 1법칙, 작용, 반작용, 그리고 힘과 가속도의 관계. 이런 그러니까 1법칙은 관성의 법칙. 우리가 보통 관성이라 그래요. 1법칙은 관성의 법칙, 2법칙은 F는 ma라고 해서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법칙이고요. 3법칙은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법칙입니다. 뉴턴의 1, 2, 3법칙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돼요. 굉장히 편한 관성, 힘과 가속도, 그리고 작용, 반작용.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해석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은 힘과 가속도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관성도 별로 안 하고요. 작용, 반작용 정도만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힘은 항상 한쪽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물체 내부를 우리가 임의선으로 잘랐다고 생각할 때 그 내부의 힘들은 작용, 반작용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벡터와 스칼라. 벡터와 스칼라는 간단해요.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같이 혹은 시간, 길이 이와 같이 어떤 방향성이 없고 절대 크기만 존재하는 것을 스칼라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벡터라는 크기와 방향이 존재합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 그래서 우리가 위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멀리 어느 방향으로 떨어져 있냐고 물을 때는 그 벡터가 되는 거고요. 물체의 이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스칼라 양입니다. 단순한 절대값이라고 보면 돼요. 힘과 모멘트. 힘이라는 건 앞에서 봤듯이 이러한 형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외력이라고 있습니다. 외력.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 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 그리고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멘트라는 것은 시소나 여러분이 지렛대를 생각하면 돼요. 지렛대라는 게 뭐냐면 물체를 그리고 물체를 눌러서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 가하는 힘과 이 힘으로부터 걸어진 기준점까지 거리의 곱으로 나타나는 것이 모멘트다. 모멘트도 벡터입니다. 모멘트 벡터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모멘트 벡터는 R, 즉 위치 벡터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F 벡터입니다. 여러분들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앞뒤가 바뀌면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 그 좌표계에서 그 XYZ 좌표계에서 단위 벡터 I, J, K가 있으면은 보통 IJ로 나타나면 얘는 K로 나타납니다. K 벡터, 즉 Z 방향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힘이 가해지는 방향과 거리 벡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기준점이고요. 얘가 기준점, 그리고 거리, 그리고 힘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모멘트 벡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멘트 벡터는 벡터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은 거리와 그러니까 위치 벡터하고 힘 벡터의 곱이다, 크로스 프로덕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유물체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 그러는데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자유물체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유물체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들을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예를 들면 가로등이 있어요. 이 시스템적으로 다 해석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 저 가로등을 예를 들어서 요 단면을 잘랐어요. 잘랐다고 하면은 이 단면 잘린 부위에서 가로등이 매달려 있고, 그러면 이 가로등은 이렇게 중력의 방향으로 힘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 단면에서 이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 하중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잘라서 보는 방법이에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어떠한 특정 단면을 우리가 잘랐을 때 얘한테 가해지는 하중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외부의 다른 조건들을 다 빼고 그 물체, 특정 물체 혹은 해석 대상만 따로 뽑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단일 물체처럼 취급하는 방식, 이것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예를 철교가 있어요. 철교 전체를 해석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트러스 구조, 예를 들면 트러스 구조가 있으면은 요 지점이겠죠. 요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하중이 이런 방향으로 가겠죠. 구조물 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면 얘는 반력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 세 개의 힘 합력과 이 세 개의 힘의 합력, 벡터량으로 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고요. 이거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순서에 따라서 할 거예요. 일반 원리, 힘 벡터, 질점의 평형, 힘계의 합력, 강체의 평형, 구조 해석, 내력, 마찰, 무게중심과 도심, 관성 모멘트, 가상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재료역학의 근본이 되는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 강의는 PPT 위주로 하되 문제를, 예제를 가지고 판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거고요. 예제를 최대한 예제를 많이 볼 건데, 책에 있는 예제 이외에 연습 문제도 특이한 문제가 있으면 따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특이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단순한 것 같지만은 착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전부 다 벡터 계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